SBS 골프 아카데미 강으로 김학서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트러블 샷들을 해결해 볼 건데요. 이 첫 번째로 공이 디보트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곳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현재 들어가 있는 그 디봇 자국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자, 이것이 자국 난 것이 왼쪽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왼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클럽이 닦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야 될 곳은 오른쪽인데 디봇 자국은 왼쪽을 보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크롭 페이스를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디봇에서 성공률이 높죠. 근데 그것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난 디봇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아무 의식 없이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쳐준다면은 그건 볼은 100%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디봇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 반대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왼쪽으로 치고 싶은데 볼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토 쪽을 닫아줘서 그걸 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그 디봇의 사세 방향의 그 좋은 사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어느 위치에 그럼 디봇에 들어갔느냐? 초입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끝 부분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중간에 들어갔느냐? 그럼 가장 나쁜 것이 어느 위치냐면 끝 부분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볼을 맞히기 어렵거든요. 네. 왜? 뒤에 이제 턱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쉬운 거는 끝 쪽에 가 있는 거. 그건 왜 그러냐면 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어드레스는 이제 응용이 되는 건데 끝쪽에 있다면 볼의 위치가 평상시에 놓은 대로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늘상 그 일정한 사슬하기에서 왼쪽에 놨다면 왼쪽에 놓고 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디봇 자국에 따라서 내가 스탯을 취해주면 되고 크롭 페이스를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을 때 볼이 디봇 자국 중간에 있을 때는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오른쪽으로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용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볼의 위치가 평상시에 놓게 되면은 그걸 흔히들 미니 벙커라 그러거든요. 자칫하면은 뒷땅이 맞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평상시보다는 안쪽으로 들여놓는 거죠. 오른쪽으로요. 그리고 티봇 초입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보다는 더 오른쪽에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채를 들어서 예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왼쪽에 있다면 그만큼 예각으로 치기 힘드니까, 자칫하면 뒷땅이 맞으니까 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오른쪽에 놓으면 크로우 페이스가 예각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그 응용을 하시게 되면은 디봇에서도 문제 없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디보트가 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죠. 또 디보트에 공이 어느 지점에 들어가 있는지를 음. 보고 거기에 맞게 쳐라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그린 주변 벙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페어웨이 벙커 샷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봇이나 벙커나 이제 똑같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 턱이 높다. 자, 턱이 높다라는 건 내가 클럽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낮게 가는 채를 선택했을 때는 턱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거리를 손해가 나잖아요. 그럼 네. 거리도 보낼 수 있고 저걸 띄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리가 5분을 쳐야 되는 거리인데 아이언 3번 칠 수는 없잖아요. 앞이 턱이 높으니까. 근데 굳이 그래도 아이언 3번을 치겠다라면 그걸 응용을 하는데 크롭 페이스를 오픈을 시킨다 그래서 뭐 그 아이언 3번이 5번이 되진 않아요. 다만 열려 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것을 열어놓고 오픈 스탠스를 취해주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조금 좀 기술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거리가 모자라는 클럽을 선택하는 앞에 턱이 있다면 그것을 탈출하는 거에 만족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잘 띄워가지고 자, 아이언 3번을 좀 오픈해서 오픈 스탠스 서서 그 거리를 보내는 이런 욕심을 내면 자칫하면 실수하니까 안전하게 앞에 턱이 없다면 그냥 탈출할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벙커라는 거는 항상 뒷땅을 치기가 쉬우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모래의 그 양이 예를 들어서 10cm다, 20cm다, 아니면 5cm다. 그러나 발을 비비고 들어가면 5cm 이상 깊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간다는 건 채가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언 7번을 쳤을 때, 자, 아이언 7번을 쳐야 되는 150야드의 거리에 섰을 때 깊이를 파고 들어가면 이 채 길이가 6번 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내려잡아야 되겠죠. 내려잡는 이유가 뭐냐면 뒷땅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것만큼 그립은 짧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뒷땅 같은 것을 방지하고 무난히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해주고, 볼 H가 아까 디봇에서 설명드린 대로 볼 H는 항상 우측으로 와줘야 뒷땅 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온다는 건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측에 놓은 것만큼의 방향을 감안해서 스탠스를 취해주면 성공합니다. 네, 혹시 그럼 만약에 스윙을 할 때 이렇게 네. 어드레스만 잘 잡아줘도 탈출이 쉽겠지만 이 스윙을 할 때 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스윙할 땐 좀 조심해야 될까요? 가장 실수하는 게 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벙커니까 이거 탈출해야 되니까 힘이 가거든. 골프라는 거는 자, 내가 힘으로 공을 치느냐 아니면 헤드 무게 공을 치느냐. 자, 헤드 무게는 뭐예요? 속도잖아요. 어디서든지 이 속도로 공을 칠 줄 알아야지 힘으로 치는 거는 거의 다가 뒷땅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벙커에 가서 불안해가지고 이거 탈출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 힘으로 공을 치려고 하면 뒷땅이 나오니까, 자, 뒷땅을 안 칠 수 있는 게 뭐 힘을 빼라. 벙커에서도 체중이, 모든 어드레스에서 체중이 뒤로 간다는 거는 이 앞쪽 헤드 쪽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온다는 건 힘을 줄 수가 있으니까, 특히 벙커 같은 데 들어가면은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지켜줘서 체중을 뒤에다 이렇게 좀 실어 놓고 그러면 힘이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헤드 무게를 칠 수 있는 그걸 갖추면 절대 실수를 안 합니다. 네, 벙커에서 많이 탈출을 실패하셨던 분들은 좀 힘을 빼고 헤드 무게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탈출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코스를 나가면 항상 평지가 아니잖아요. 때때로 이제 한쪽 발이 뭐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카트도로에 스탠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양발이 잘 안 잡힐 때는 어떻게 스윙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양발이 안 잡히는 데는 없어요. 뭐 조금 높아지고 네네. 뭐 업이 되고 다운힐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스탠스가 안 잡히는 스탠스는 없습니다. 다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팔의 동작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것이 감각이거든요. 자, 어드레스를 취하는데 제가 첫 시간인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어드레스를 취해주고 공을 치고 나서 스탠스에다 채를 놓고 보는 것은 제가 C급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리막이 됐든 오르막이 됐든 어필이 됐든 다운힐이 됐든 내가 볼에 접근했을 때 이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스탠스가 불편하다는 건 볼을 때리는 데서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을 못 쓴다라는 게 헤드 무게로 공을 못 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오른발이 높은 상태가 됐는데 그럼 자연적으로 체중 이동이 왼쪽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크로페이스를 내가 어떻게 놓고 어떻게 백스윙을 할 거냐, 스탠스에 대한 걸 생각하지 말고 우선 방향을 잡아놓고 섰을 때, 자, 이게 오른발이 높은데 볼이 왼쪽에 있다, 이거 참 맞추기 힘든 거예요. 체중 이동은 되지만. 자, 그러면 발이 높은 쪽에다 공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왼쪽이 높다, 앞쪽이 높다면 왼쪽에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그 스탠스의 볼의 위치만 따라서 쳐주면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나 스탠스가 뭐 불편하고 쓸 수가 없다, 쓸 수는 있는데 다만 힘을 쓸 수가 없다, 그 힘을 쓸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럼 좀 네. 양팔의 움직임을 좀 더 잘하면 그렇죠. 양팔의 움직임을 잘 가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에 또 페어웨이로 잘 안 가고 또 하필이면 또 러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또 그럴 때 러프도 이제 공이 떠 있을 때와 잠겨 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상황에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제 그게 높낮이거든요. 볼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게 러프로 이렇게 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하고 네. 또 이렇게 이제 뭐 풀 위에 서 있다. 자, 결국은 요거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볼이 올라와 있다는 거고 이것은 볼이 내려앉은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볼이 올라와 있는 걸 다음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을 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높이를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무릎이거든요. 무릎의 움직임, 어드레스를 취해줬을 때 이 무릎의 높이가 변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높이 있는 거는 무릎의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쳐줘야 정확하게 맞지, 여기서 무릎이 어떤 높낮이를 주게 되면은 아래쪽이나 위쪽을 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것을 이제 쳐내려고 깊이 치려고 그러면 이제 힘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뒷땅을 치고 마는데 혹시나 또 탑을 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깊이 박혀 있더라도 이렇게 불규칙한 라이에서는 어드레스의 이 평행을 잘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따라서 이걸 막 힘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의 높이로, 뭐 2분의 1 맞으면 나가는 거니까 이 높이를 잘 유지해서 스윙을 해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공을 치는 거지, 올라 있는 거나 내려 있는 거나 어떤 변화의 스윙을 준다, 이거는 뭐 높으니까 올려치고 이거는 내려갔으니까 내려친다, 이런 상태를 가지면 안 되고, 두 개의 그 내려앉은 거나 올라앉은 거에 스윙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무릎의 변화가 없어라. 어드레스의 높이가 일정하게 맞아주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공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의 높이를 인지하면 무릎의 높이만 잘 유지해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올바르게 그렇죠. 스윙을 이제 할수 그 있다는 다음에 뭐 거죠. 거기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뭐 풀이 긴 곳에서는 이제 런이 많이 생기니까 네. 이제 그런 건 그때의 감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라이가 좋을 때는 또 볼이 잘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감안하면 되죠. 그러면 또 약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클럽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분들에게 각각에 맞게 좀 클럽 선택하는 방법을 좀 이제 클럽 선택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대가 이제 볼이, 자, 이렇게 이제 그 내려앉는 경우에는 요게 거리가 만약에 뭐 8번 거리라면은 9번을 가지고 만큼씩 들이는 게 좋고, 자,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걸 오히려 긴 채를 잡고 공이 안 간다니까 7번을 쳐도 되는 거리에 뭐 5번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큰 실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보다 잔디가 이렇게 풀이 깊은 곳에 볼이 놓여 있을 때는 내가 8번의 거리를 보낼 수 있는 거리라면 9번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볼이 맞아서 그 회전에 의해서 8번이 맞아 나간 그런 거리를 낼 수 있으니까 항상 깊은 러프에 맞았을 때는 한 클럽 낮은 거를 선택해라. 네, 런이 있으니까 그렇죠.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라이가 좋잖아요. 이건 이제 여기에서 실수는 뭐냐면은 너무 라이가 좋다 보니까 또 아래쪽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라이가 좋을수록 편안한 생각하지 말고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아래쪽을 치게 되면 실수하니까, 그럴 때 그 무릎 자세를 잘 갖춰주고 원하는 사슬이 해주게 되면 결과가 좋죠. 맞아요. 참 골프가 만만해 보일 때 오히려 음. 더 큰 실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흔히 뭐 프로들이 실수하는 게 파5 같은 데는 뭐 다 버디하는 줄 아는데 네. 거기 가서 더블 보기 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골프를 또 치다 보면 지대가 높은 그린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오르막 어프로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걸 좀 주의하라고 말씀. 포대 그린인데, 일종의 포대 그린의 공략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느 정도의 그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 아마추어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원바운드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어느 홀이고 어느 코스고 정말 풀을 길게 길러놔가지고 거기 맞으면 100키는 정도로 해놓기 전에는 맞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여기서 쳐줘야 되는데 9번을 치는 거리다 그러면은 7번 정도로 앞에 쪽에다가 볼을 좀 낮게 쳐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게끔 해주게 되면은 그 높은 그린을 공략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난 저기가 공을 띄우다 싶으면은 뭐 9번 거리라면은 정말 오픈으로 해서 아주 높은 하이볼 샷을 해서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를 선택하지 말고 쉽게, 볼은 이제 기본은 굴려주는 거거든요. 굴려주는 거니까 앞에 떨어져서 굴러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실수하는 률이 적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클럽을 좀 굴리려고 했을 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연 7번을 선택했는데 내가 떨어뜨리는 부분이 저 그린 F런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린 위에 떨어지면 훨씬 지나가 버리겠죠. 네. 포대 그린이라도. 네. 그것이 바로 거리감이거든요. 그게 감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그렇게 굴려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없으니까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띄운다고 거리가 맞냐고요.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든지 자 방법론은 그렇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어프로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네. 내리막이잖아요. 모든 상황인데 내리막 경사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린 경사도 핀 뒤까지 쭉 내리막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좀 덜 구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리막에서 무슨 수로 덜 굴르게 해요. 네. 굴러가야지. 네. 근데 다만 그건 뭐냐면 그게 이제 그것도 지금 금방 설명드린 대로 거리감이에요. 아니 바닥이 공구리 바닥인데 거기다 무슨 수를 세워요. 굴러가게 하는데 방법이 덜 굴러가게 하는 게 뭐냐. 자, 그거는 내가 떨어뜨려야 할 곳이 2m였다면 1m만 선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굴러가는 게 5m를 굴러간다? 그럼 뭐 거의 내 앞에 떨어뜨려야 되겠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를 감안을 해야지 세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저 우리 신부로께서 질문하신 데 내리막이에요. 이 어프로치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습니까? 아, 이거 타이거즈도 못 세워요. 네. 예, 그러니까 못 세우는 거를 왜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굴려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지면 따라서 높은 쪽에 놓으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높으면 오른쪽에 볼을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 크롭 페이스는 자연적으로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똑바로 놓여지게 돼요. 오픈할 수가 없죠. 오픈 놓으면 그 생크가 나고 힐도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스퀘어로 놓는 건 똑바로 놓죠. 자, 이 상태로 해서 이 지면 따라서 사슬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아래쪽으로 굴러가게 되죠. 그러면 그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거는 목표점이에요. 내가 이것이 지금 거리가 30야드 후방에 홀이 있다. 그러면 자, 요거 내려가는 거를 감안을 해서 굴러가는 거 감안을 해서 5야드만 떨어뜨리는 건데 5야드. 5야드 떨어뜨리면 나머지 25야드가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거지. 저기 지금 요게 30야드니까 25야드 떨어뜨려서 5야드에 딱 세운다. 아, 그거는 이 지구상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이라는 거는 골프는 정확이냐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내가 여기서 자, 굴러가게 떨어져서 굴러가게 쳐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자, 내리막에서 치니까 공이 착착착착 가서 쓰거든요. 그건 스피닝 맥에 쓰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맞춰준 거예요. 근데 그 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버 스피닝이 게 뭐예요? 자, 다음 브로가 잘 되면 얘가 우리 떨어지면 자, 이 스핀이 먹어서 가는 거거든. 이렇게 가서 공이 탁탁 쓰니까 스핀 먹인 줄 알아요, 그게. 근데 그건 아니고 그 거리에 맞게 공을 쳐준 거죠. 네. 그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리막에서 세우려고 하시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소리 세워요? 굴러가는 거를, 그렇죠, 자연의 힘을 또 네.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내리막 라인인데 핀이 앞핀이에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나 지금 설명 들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금방 그저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자, 내리막인데 요게 저 지금 볼 하나 놓은 데가 요게 홀이에요. 네. 아, 이건 내리막이 아니에요, 지금. 요거 얼마나 가까워요? 네. 자, 그럼 요것을 내리막인데 저 볼을 갖다 앞에다 떨어뜨려 세운다 이렇게 갖다 이게 무슨 수로 서요? 네.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 거리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쳐주는 거죠. 자, 이렇게 탁 쳐주니까 여기 가서 섰어요, 이렇게 거리가.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잘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되는 걸 보고 아, 저걸 나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요것이 바로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 떨어뜨리는 지점을 생각하고 또 구르는 거리는, 그렇죠. 네. 구른다고 핀이 생각. 아무리 앞에 있어도 거리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욕심을 네. 좀 버리시면 네, 내리막 음. 어프로치 쉬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뭐 상담이나 요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엔 트위터로 보내준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현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스윙은 이상은 없는데 비거리가 안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체격이 작은 것도 아니고 임팩트도 좋은데요. 왜 거리가 안 날까요? 저 그게 질문 자체가 네. 다 좋은데 왜 거리가 안 나고 왜 안 맞아요? 네. 네, 나쁜 게 있는 거죠. 자, 나쁜 게 뭘까요? 거리가 안 간다는 거는 뭐 첫 시간부터 늘 말씀드린 게 이제 속도라 그랬어요. 스피드라 그랬거든요. 자, 폼을 제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지 이렇게요. 뭐 이렇게 퍼펙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참 보기 좋죠. 근데 공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난 폼도 좋고 다 좋은데 공이 안 가.
답이 나오잖아요. 속도가 없다는 거죠. 음. 문제점이 뭐냐면 자, 볼을 맞힐 때에 이 헤드의 무게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아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있다면 아이를 그네를 태워봤을 거예요. 이 골프 스윙이 그네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 아이를 균형 잡히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 밀어주는 속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밀지 않고 그냥 갔다가 손만 대고 있으면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나 내려갈 때 타임 맞춰서 밀어주면 확 속도가 나거든요. 그게 헤드 무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아주 잘 돼 있는 스윙이 있다면은 올라가서 내려올 때 미는 게 약하다. 자, 그건 뭐예요? 항상 속도를 내서 골반을 움직이라 했거든요. 무릎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에요. 이 헤드의 속도를 내주는 거는 골반이니까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완작용 되는 이 순간에 이 골반의 움직임이 너무 약하다.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 골반이 탁 채주면 이게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습을 해주게 되면은 뭐 해결되시겠네요. 워낙 좋다고 그러시니까. 네. 일단 스피드가 안 나서 네. 비거리가 안 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헤드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한 번씩 하다 보면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헤드 무게를 잘 느낄 수가 있을까요? 헤드 무게라는 거는 힘으로 치는 거와 헤드 무게를 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볼이 날아가는 구질도 다르거든요. 컨트롤도 달라지고. 자, 헤드 무게는 백스윙 정점에서부터가 헤드 무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자, 헤드 무게로 공을 치는데 이렇게 속도가 늦다면 공은 안 가요. 짧게 가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게 밀어준다면 공이 멀리 가는 거거든요. 이게 헤드 무게예요.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건 클럽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이용하는 거는 속도예요, 속도. 여기서 내가 어떤 속도를 낼 거냐. 근데 손에 꽉 쥐고서 흔들어대면 이건 힘이에요. 이 전체의 힘이 옵니다. 근데 여 자리에서 흔들질 않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주면 이 그립은 거의 놓쳐도 절대 놓쳐지질 않아요. 여기서 그립을 거의 안 잡고 휘둘러도 이렇게 헤드 무게를 맞으면 차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나 힘으로 치면 잘못 맞으면 차가 돌아갑니다.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때서부터가 모든 게 이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힘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내려오는 대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자, 내려올 때 그네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 미는 거를 어느 속도로 밀 거냐. 강하게 밀으면 강한 헤드 무게를 쓰는 거고 약하게 밀면 약한 헤드 무게를 쓰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잘 해주면 누구나가 헤드 무게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헤드 무게를 또 음. 느끼려고 또 스피드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힘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힘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학서 프로와 함께하는 SBS 골프 아카데미 특강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김학서 프로의 연속 기획을 총 정리하는 다양한 연습법과 고민 해결책이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